이번 세션은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김기수 컨설턴트께서 실패하지 않는 HCI 도입 구축 전략을 주제로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시키고 민첩성과 효율성을 높여 비즈니스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공적인 HCI 도입 전략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번 세션부터는 퀴즈가 마련되어 있으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컨설턴트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클라우드 사업팀에서 HCI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요즘에 많은 기업들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SDDC, AI 머신러닝 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덩달아 함께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HCI,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 일반적인 제품 소개나 컨셉보다는 제가 최근 수년간 많은 고객분들과의 미팅을 경험하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고객분들께서 고민하시고 도입할 때 많이 검토를 하셨던 부분들의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를 통해서 성공적인 HCI 도입을 위해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보셔야 할지 필수적인 요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실 수도 있지만 백투 더 베이직 관점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4가지 사이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HCI를 도입을 할 때 어떠한 관점에서 이 HCI를 도입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시중에 굉장히 많은 좋은 HCI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많은 제품들에 대해서 안정성이라든지 가용성이나 성능이나 운영 편리성, 이렇게 많은 항목들에 대해서 비교 검토를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의 많은 고민을 덜어줌과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개념이 바로 이 HCI 제품에는 HCI 어플라이언스와 레디노드 서버라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바른 HCI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과 그리고 좋은 최적의 제품을 검토를 했다면 다음으로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신규 HCI를 도입을 했을 때 기존의 인프라와 어떻게 하면 잘 연동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또 통합 관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전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도입한 HCI를 통해서 향후 3년, 5년 뒤에는 어떻게 SDDC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고도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HCI 도입을 검토하셨던 고객분들과 미팅을 할 때 가장 많이 주셨던 질문, 반대로 말하면 실제 고객분들께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뭘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크게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존의 외장 스토리지 대비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어떻게 보면 왜 HCI를 도입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되겠죠. 두 번째는 데이터 이중화 정책이 어떻게 되냐. 일반적으로 HCI는 기존의 외장 스토리지랑 다른 부분이 바로 데이터를 디폴트 2벌 저장하는 게 디폴트 정책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이중화 정책이 어떻게 되냐. 세 번째는 성능은 어떻게 되냐. 기존의 외장 스토리지나 레거시에 비해서 성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백업을 어떻게 하는지. 기존의 백업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자체 솔루션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센터 운영하는 환경에서 DR 복제를 일부 업무에 대해서 하고 있다면 RPO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크게 이렇게 5가지였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이 5가지 전체를 다 다루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가장 많이 질문 주셨던 이 첫 번째 질문, 기존의 외장 스토리지와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 왜 HCI를 도입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HCI는 크게 2가지 가상화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버 가상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토리지 가상화입니다. 사실 이 서버 가상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많은 기업들에서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딱히 특별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HA 기능이라든지 또는 하이퍼바이저와 OS 간의 호환성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그 호환성을 제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OS와 하이퍼바이저 간에 만약 호환성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수 있으시겠죠. 근데 사실 이 HCI를 검토할 때 서버 가상화보다 훨씬 더 중점적으로 비중 있게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스토리지 가상화 부분입니다. HCI 하드웨어가 겉으로 봤을 때는 x86 서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도입을 할 때 사실 이 HCI를 서버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하십니다. 성능을 얘기를 할 때 이 HCI TPMC가 어떻게 되냐 등등에 대해서 서버 관점으로 검토를 하시는데 정확하게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이 HCI는 스토리지 관점에서 검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HCI 스토리지 관점으로 바라본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빠질 수 없는 내용이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SDS입니다. SDS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전체 HCI 만약에 6노드가 있다고 했을 때 1번 VM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서 그림과 같이 1번 VM이 레이드 1으로 저장을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노드와 세 번째 노드에 원본과 복제본이 저장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노드에 위트니스, 쿼럼 역할을 하는 위트니스가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업무는 똑같은 레이드 1인데 가용성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2벌 복제가 아니라 3벌 복제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본 하나에 복제본 2개 해서 총 3벌 복제에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부 업무는 성능보다는 용량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레이드 5로 저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위트니스, 쿼럼 역할을 하는 위트니스 대신에 페리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드웨어 레이드로 따지면 3D 1P가 되겠죠. 만약에 과용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더블 페리티, 레이드 6로 해서 더블 페리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존의 레거시랑 차이점은 이 전체 레이드 레벨이 다양한 레이드 레벨이 하나의 논리적인 풀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환경에서는 기존의 레거시 환경에서는 외장 스토리지를 사용한 환경에서는 일단은 전체적인 풀 하나에 다양한 레이드를 저장할 수도 없고 레이드 랩을 변경한다라고 했을 때는 서비스 오프라인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SDS 기반의 HCI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레이드 레벨이 하나의 논리적인 풀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 기존의 레거시와 가장 두드러지는 차별점인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객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기존의 레거시와 차이점이 뭐냐, 왜 HCI를 도입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가장 명확한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SDS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냐, 실제 기업 입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은, 베네핏은 기술적인 베네핏이 아닌 운영적인 베네핏은 어떻게 있냐, 어떤 점이 있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림에서처럼 레거시가 있고 아래쪽에는 HCI 환경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노란색 VM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 골드 업무라고 하고 회색 VM이 비교적 덜 중요한 VM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존의 레거시에서 만약에 비교적 덜 중요한 업무에 비정상적인 I/O 과부하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레거시 환경에서는 VM 단위 QS, 성능 QS 설정도 불가능하고요. 온라인상에서 레이드 변경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자원을 운영을 하면 전체 자원 사용 현황을 봤을 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비교적 덜 중요한 업무가 전체 자원을 많이 차지하게 됨으로써 정작 저 중요한 업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극적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환경이 결코 최적의 운영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검토하실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인프라 증설입니다. 기존 인프라를 증설을 한다고 하면 서버라고 하면 서버 메모리를 증설을 할 거고요. 스토리지라고 하면 스토리지 캐시를 증설을 하거나 또는 디스크 증설, 일부 디스크를 고성능 SSD를 장착을 한다, 티어링 구성을 해서 그렇게 전체적인 인프라 증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전부 다 추가적인 비용 발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HCI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비정상적인 과부하가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클러스터 단위가 아니라 가상머신 단위로 VM 단위로 성능 QS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레이드 변경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HCI를 운영하면 바로 이전 장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성능이 중요한 업무는 레이드 1으로 구성을 할 거고요. 성능보다 용량이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레이드 5 또는 6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환경에서 만약에 뭐 분기 말이라든지 연말에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을 때는 전체 다 온라인상에서 레이드 1으로 변경을 한다던가 그 반대로 변경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레이드 변경도 서비스 다운타임 없이 온라인상에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전체 자원 사용 현황을 봤을 때 비교적 덜 중요한 업무에 비정상적인 I/O 과부하가 발생을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골드 업무의 성능 QoS는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존에는 레거시를 운영하는 환경에서는 비용 증설을 검토를 하셨다면 HCI, 이 SDS 기반의 HCI 환경에서는 업무별 운영을 최적화할 수 있고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기존의 레거시 대비 HCI가 왜 SDS, 왜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라고 하는지 하는 이유인 거고, 아마 대부분의 검토를 하시는 고객사에서 이 부분을 현재 많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는 고객사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HCI는 스토리지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HCI의 기능 중에 SDS 기능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HCI라는 게 어플라이언스가 있고 레디노드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이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HCI 어플라이언스라는 거는 HCI 설계 및 생산 단계부터 하드웨어 벤더와 소프트웨어 벤더가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설계되고 생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소수 벤더만이 딜리버리 가능한 게 이 HCI 어플라이언스 제품이고요. 그리고 그 생산 및 설계 단계에서 이미 가용성이라든지 성능이나 안정성 측면은 전체 다 검증이 됐고 테스트가 완료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른쪽에는 레디노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X86 서버 하드웨어와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는 업체라면, 벤더라면 누구나 딜리버리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 구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HCI를 도입을 했을 때 운영하는 고객이 이 HCI가 최적의 상황에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튜닝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음에 대해서는 레디노드는 조금 의문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및 설계 단계부터 검증된 HCI 어플라이언스를 검토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좌측 아랫단에 있는 것처럼 HCI 어플라이언스에는 LCM이라고 하는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툴이 있습니다. 이 LCM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HCI를 이루는 그 하드웨어가 X86 서버가 있고 네트워크 스위치가 있고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외장 스토리지를 연동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HCI 인프라, 관련된 인프라를 단일 통합 관리하고 통합적으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디노드는 각각의 하드웨어 개별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해야겠죠. 그럼 이 어플라이언스를 도입을 했을 때 단계별로 고객사에서 가져갈 수 있는 베네핏은 무엇인지 크게 세 단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는 설계 및 생산 단계에서 하드웨어 벤더와 소프트웨어 벤더가 협업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정성이나 가용성이나 성능은 기검증되었고 추가적으로 단일 통합 관리하고 운영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LCM 기능에 포함된 게 HCI 어플라이언스입니다. 도입 및 운영 단계에서 가져갈 수 있는 베네핏은 저희가 한 고객사로 국내 HCI, 저희 HCI를 400노드 이상 현재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고객사가 계십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고객사에서의 피드백은 통상적으로 X86 서버 하드웨어를 도입을 했을 때 하드웨어 파트 장애율이 1에서 1.5%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HCI 어플라이언스 400노드 이상을 도입하시면서 전체 하드웨어 페일리어가 0.25%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께서 굉장히 하드 페일리어가 적다라는 피드백을 주셨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설계 및 생산 단계에서 이미 검증이 됐었고, 그리고 저희는 데이터 센터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shipping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용성이라든지 호환성 테스트를 전체 다 끝낸 상태에서 패킹해서 shipping되기 때문에 고객사에 실제 도입돼서 납품되어 설치를 했을 때 전체적인 하드웨어 페일리어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입 운영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바로 기술 지원 측면에서 HCI 어플라이언스가 가져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장애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HCI, 레디노드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각각 독립적으로 에스컬레이션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가장 장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 바로 신속하게 정확한 원인 파악을 해서 신속한 트러블 슈팅을 하는데 독립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느릴 수 있고 느린 피드백이 올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고객분들께서는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CI 어플라이언스를 도입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소프트웨어 제조사에서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에 대한 로그까지 전체 다 같이 딜링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고객사에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그 장점은 즉각적인 이슈 파악과 대응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절대 발생하면 안 되는 일반적인 벤더 간의 핑퐁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고객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트러블 슈팅을 통해서 신속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HCI 어플라이언스 도입했을 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베네핏을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도입한 뒤에 결국에는 안정적인 운영을 할 때 전환 사례에 대해서 저희 고객사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HCI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크게 주센터와 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만약에 주센터에 X 파일 서버 가상화에 외장 스토리지가 구성되어 있는 환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DR 복제는 스토리지 기반으로 DR 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신규 HCI를 도입을 검토하는 고객사에서는 검토하실 수 있는 방안이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센터에 있는 인프라들을 HCI로 전환을 하는 거죠. 굉장히 좋은 방안입니다. 다만 이렇게 했을 때는 만약에 기존에 일부 중요한 업무가 DR 복제를 뜨고 있다고 하면 스토리지 기반에서 가상화 기반으로 DR 복제를 방식을 전환해야 하는 이제 한 가지 추가적인 절차가 있을 거고요. 또는 2번 아래쪽에 2번 사례처럼 HCI 클러스터에 외장 스토리지를 기존의 외장 스토리지 연동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베네핏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기존의 고객사에서 사용하는 외장 스토리지에 만약에 내용 요소가 남아있다고 했을 때 기존 외장 스토리지를 재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과 신규로 도입하는 HCI 클러스터의 TCO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제 DR 복제 방안을 기존의 스토리지 DR 복제 방안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베네핏입니다. 그래서 크게 신규 HCI 도입을 할 때 1번 그 방안만 검토하시는 고객사가 많으신데 1번 방안도 있고 2번 방안도 있다. 이 두 가지 방안이 있다는 걸 함께 검토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고객사 중에 제조사 쪽 고객 사례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고객사는 기존의 X86 서버에 외장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계시는 상황이었고 서버 노후화로 인해서 이제 HCI 도입을 검토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저희가 HCI 그 고객과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진행했던 부분은 전체 다 이제 HCI로 전환을 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고 사실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수개월간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객 운영팀과 이제 기획 쪽 팀에서 한 가지 좀 이렇게 이슈를 제시하셨던 게 만약에 생각보다 데이터가 많은데 이 대용량의 데이터의 경우에 HCI로 전환할 때 마이그레이션 시간이 아마 적지 않게 걸릴 것 같은데 이 마이그레이션 시간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시간이 좀 아무래도 길어진다라고 하면 네트워크 부하도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성능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 부하 최소화 방안은 또 무엇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에 DR 복제도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는데 이 DR 복제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이 RPO 최소화 방안은 HCI로 전환했을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다가 최초에는 이제 HCI만 이제 검토를 하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드라이브를 했었는데 이러한 물음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던 부분이 기존에 운영 중인 스토리지 중에 일부 스토리지는 아직 2, 3년 정도 더 내용 연수가 남아 있어서 그러면 서버는 HCI로 전환을 하시되 기존의 외장 스토리지는 일부 외장 스토리지는 재활용을 하셔라라고 저희가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외장 스토리지를 연동을 해서 재활용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기존의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할 때 FC 기반으로서 신속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 부하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DR 복제를 고려하신다고 하셨을 때 아무래도 스토리지 기반의 DR 복제가 워낙 안정성이나 가용성 측면에서는 이미 검증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향후에 DR 복제도 스토리지 기반으로 진행하실 수 있다라는 저희가 세 가지 이렇게 베네핏을 드려서 최종적으로 이제 고객사에서 선택하신 부분은 바로 이 오른쪽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왼쪽 방안이나 오른쪽 방안 중에 뭐 어느 것이 뭐 맞다 틀리다 좋다 안 좋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HCI를 검토를 하실 때 왼쪽 부분만 이제 검토를 하실 텐데 왼쪽 방안과 더불어서 오른쪽 방안도 함께 검토하시는 게 맞다라는 측면에서 장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 HCI가 이제 도입이 되면 기존의 인프라랑 어떻게 단일 통합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물음을 이제 결국 하실 수밖에 없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HCI 어플라이언스는 바로 이 LCM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루션명 툴명은 이제 UCP 어드바이저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HCI를 이룬 하드웨어인 X86 서버와 네트워크 스위치 그리고 고객사에서 만약에 추가로 연동을 하셔야 된다고 했을 때는 센스위치나 센스토리지까지 통합 단일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전체 인프라에 대해서 통합 펌웨어 업그레이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에 대한 네트워크 스위치와 센스위치에 대한 구성 관리라든지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HCI 어플라이언스를 도입함으로써 이 LCM이 제공하는 단일 통합 기능을 누리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지능형 클라우드 모델이라는 표준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X86 서버나 SDS, SDC 그리고 네트워크 가상화까지 포함되는 개념에 뭐 일반 레거시 업무를 위한 VM이라든지 또는 컨테이너 업무가 필요하거나 또는 애널리틱스 업무를 위해서 AI 머신러닝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HCI만 딜리버리하고 기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 지능형 클라우드 모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최초의 HCI를 도입을 할 때 향후 3년, 5년 뒤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는 SDC로 어떻게 고도화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 또한 같이 제시해드리고 설계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다수의 구축 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대표적인 한 가지 이제 구축 사례를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고객사의 업무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입주하는 스타트업들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고객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스타트업이 들어올지는 사실 모르기 때문에 플랫폼을 준비하는 업체에서는 IaaS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파스 플랫폼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는 VDI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VDI 환경도 준비를 해놔야 되고 만약에 AI 머신러닝을 연구하는 스타트업일 경우에는 빅데이터나 AI 플랫폼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빅데이터를 준비한다고 하면 데이터 허브도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능형 클라우드 아키텍처, 표준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최초의 HCI 이 사업을 도입을 할 때 최적의 설계와 업무별 적용 방안을 컨설팅 해드렸고 향후 3년, 5년 뒤에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실 수 있는 설계 방안, 로드맵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데 제품 또한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정말 더 중요한 부분이 고객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성공적인 SDDC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역량 있는 파트너와 함께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드렸던 모든 레퍼런스가 전 고객사 100%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직접 구축하고 직접 기술 지원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단순히 HCI만을 도입해서 운영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뿐만 아니라 역량 있는 파트너가 이미 SDC와 프라이빗 클라우드까지 전체 다 구축을 하고 유지 보수함으로써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가 직접 구축하고 직접 기술 지원합니다. 바로 역량이 있는 파트너와 함께하는 부분이
성공적인 SDC 구축, HCI 도입을 위한 고객사의 가장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세미나를 가보시면 HCI라든지 SDDC라든지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벤더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고객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보고 내가 이 SDDC, HCI 제품을 도입을 했을 때는 이렇게 운영이 되겠구나 라는 걸 실제로 보실 수 있는 데모룸은 국내에 정말 극히 소수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DX 센터라고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센터입니다. 데모 센터를 이미 작년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50여 개 이상의 IT 운영팀과 기획팀이 이미 다녀가셨고, 실제로 향후에 기업이 도입을 했을 때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SDDC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데모를 전체 다 보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 본사의 이 DX 센터를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데모 시연이 가능한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엔지니어들의 역량 또한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HCI 하드웨어가 겉으로 봤을 때는 X86 서버지만 올바른 검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바로 이 스토리지 관점에서 검토하시고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수많은 좋은 벤더의 제품 중에 HCI 어플라이언스, 가용성과 운영 효율성을 고려를 하셨을 때는 HCI 어플라이언스를 검토를 하시고 도입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신규 HCI 인프라가 도입이 되었을 때 기존 인프라와의 안정적인 전환과 통합 단일 운영을 위해서는 통합 단일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LCM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인지를 검토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전체 다 아울러 성공적인 HCI 도입과 성공적인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는 SDDC로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역량 있는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과 함께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많은 내용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를 못했지만 추가적인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에게 직접 문의 주신다라고 하면 저희 국내 구축 사례 레퍼런스를 통해서 최적의 설계부터 업무별 운영적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마지막 고도화 전략까지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